이 605페이지에 요 자체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에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거 줄여서 약칭 부동산 공시법이라 불러요. 부동산 공시법. 줄여서 그냥 부동산 요 공시법이라고 해요. 약칭이. 이런 어려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게 자체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그냥 이거 갖다 볼 때 보전을 할 때 그냥 부공법이 말씀 줄여서 그냥. 이게 예전에는 2년만 해도 이게 뭐 있는가 하면은 부동산 감정평가 및 가격 공시하는 법률이었어요. 요 법에서도 뭐요? 감정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2년 전에 여기서 감정평가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보내버렸어요. 규칙으로. 하잖아요? 보내버렸어요. 보내버리고, 여기서 이제 현재는요, 공시만 남아있어요. 뭐만요? 공시만 남았어요.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또 법이. 그래서 요 법에 있던 것이 감식으로 넘어간 제일 큰 하나 얘가 그게 뭐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뭐요?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은 여기 있던 법이었어요. 연전만 해도. 일단 요걸 비교 방식의 뭐요? 거래 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통합시키면서 여기 있던 감평가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하잖아요? 넘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는 공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공시만 남아있어요. 연전에 바뀐 거예요, 이게. 개편된 거예요. 요거는 여기 포인트는요, 누가 요 가격을 공시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누가 가격을 공시하고, 언제까지 공시하느냐, 이거예요. 그게는 2년 전 개정된 거예요. 언제요? 2년 전 개정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뭐냐? 이 법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항상 목적은 항상 1조, 뭐요? 1조. 목적이 목적. 이거는 부동산 요 가격을, 부동산 가격, 요 차이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의 적정 가격, 뭐요? 적정 가격. 요걸 공시한단 말이에요. 요걸 결정해서 공시한다고, 공시한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결정하고 공시한단 말이에요. 결정해서 공시한단 말이에요. 왜 이걸 결정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부동산 가격 요거는 항상 감평가사가 한 명이 안 해요. 항상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요. 누구한테요? 그러면은 항상 부동산 감평가는요. 감정평가사가 하나가 아니고요. 2인 이상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항상 2인 이상한테 해야 돼요. 그럼 2인 이상이 놓으면 요 가격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가격이 다르겠죠? 가격은 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요걸요. 평균의 평균, 뭐요? 평균 가격을 구해요. 그럼 평균 가격을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정은 누가 한다고요? 산정은 가액 산정은 평가사가 하지만 한 명이 아니라 2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 가액을 평균을 해가지고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이걸 공시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칠 때 감정평가는 공시 이런 것들은 뭡니까? 1인이 아닙니다. 항상 2인 이상 평가사한테 의뢰하고 이걸 평균 낸 값으로 뭐요? 결정하는 거예요. 한 다음 이걸 공시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이제 공시가 되면은 이걸 또 다시 갖고 뭘 한다고요? 각종 뭐요? 조세, 뭐요? 조세나 부담금을 뭐 한다고요? 부과할 때 뭐 한다고요?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뭐요? 뭐 한다고요? 글쎄요, 형평성.
형평성을 올리기 위한 거예요.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이제 공시하는 게 여기서 시험 칠 때 요 적정 가격. 근데 요 적정 가격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거는요. 지금 현재 시장 가치와 같아져 버렸어요. 원래 감칙에서는 뭐라 불러요? 시장 가치. 요 부공법에서는 이걸 적정 가격이라 불러요. 뭐요? 여기 결과적으로는 뭐요? 감칙에 나와 있는 시장 가치와 결론적으로 뭐 한다고 결과가 같아져 버렸어요. 되나요? 이제 이 구분 안 할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다를 때로 구분했어요. 지금 현재는 이걸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적정가격 자체가 대상 부도대하여 통상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뭐요? 그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말을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감식에서는 뭘 했어요?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 사이에 신중하고 뭐요?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세 가지 조건이 뭔다고요? 정상 거래 요건이에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되나요?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같아 있다 보면 돼요. 결과는 같다 보면 돼요. 근데 용어는 다릅니다. 부공법은 적정 가격, 감칙은 시장 가치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아 보면 돼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그래서 항상 적정 가격이라는 것 받으시고요. 부공법에서는 한 장 넘기면 표준지 공시지가 있어요. 있나요? 공시지가. 그럼 일단 이 공시지가는 일단 뭐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제곱미터 당 가격이에요. 뭐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1월 1일. 공시 기준 언제? 1월 1일 한다. 그래서 1항은 뭐 써놨어요? 제일 밑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입한다. 단위 면적은 뭐다? 제곱미터당 가격이란 말이에요. 항상 제곱미터 가격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한다. 그 다음에 여하튼 표준은 다 어느 것이나 표준은 다 공시 기준 1월 1일입니다. 언제라고요? 1월 1일. 그런데 나중에 국장은 누가 한다고요? 밑에 3항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예요. 뭐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중앙입니다. 중앙. 그러면은 개별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시군구겠죠. 개별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니까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라 보면 돼요. 되나요? 국장은 중앙. 개별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면 돼요. 근데 뭐라 써놨어요? 밑에 상에. 이렇게 해서 뭘 쓴다 결국은요. 개별 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 안 그래요? 개별을 구하기 위한 기준을 보면 돼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거는 시가 표준액이 아닙니다. 아니고 시가 표준액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쭉 나와 있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공시사항이 있습니까? 참고 있습니까? 이렇게 눈을 탁 씻고 한번 보세요. 눈을 탁 한번 감아다 한번 떠보세요. 건물사항은 없다 적어놔요. 뭐요? 건물사항은 없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여하튼 공시지가에는 표준지든 개별이든 공시지가는 뭐가 없다? 개별은 없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든 개별 공시지가든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는 뭐는 없다? 건물에 관한 내용은 없다. 건물에 관한 내용은 없다. 왜 그래요? 건물은 따로 할 거니까 원가법으로. 뭘 할 거니까? 따로 할 것이니까 옆에다가 표지든 건물이든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는 이거는 뭘 한다고요? 이건 나지를 전제로 해요. 뭘 한다고요? 나지를 전제로 평가해요. 나지를 전제로 평가해요.
우리 이게 옛날 낮이었어요. 이거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수업할 때 낮이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맞나요?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그 다음에 뭐야?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맞나요? 그게 낮이란 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되나요? 왜 그래요? 앞에 있잖아요. 건물은 따로 원가 평가할 거니까 아예 건물을 무시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뒤에다가 건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뭐요? 제외된다. 건물은 따로 원가를 하기 때문이다. 그럼 건물은 왜 그렇다고요? 이는 따로 별도로 이거는요 원가를 한단 말이에요. 법으로 하기 때문에. 맞나요? 원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씩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표준지든 개별 공시가에서 공시사항이 아닌 것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건물이 가는 사항은 없다. 그죠? 이 말이고요. 그래서 볼 때는 이런 것은 크게 보는 게 아니고 뭐 보면 된다고요? 뭐 건물이 가는 사항들하고 좀 틀려요. 건물 줄의 연면적, 건물 연면적 이런 거 있잖아요. 연면적 이런 것들 틀립니다. 또 제한물권도 없습니다. 민법상 제한물권도 없습니다. 사법상 권리가 없다며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사법상 권리 제외합니다. 뭐 지사권 이런 거 없습니다. 다음 봐놓으시고요. 그 편지에 선정 기준이 있는데 그 놔두시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표준지의 선정에 제외 대상이 있어요. 뭐요? 제외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조세나 각종 조세나 부담금 대상이 아닌 것은 각 조세나 부담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뭐요? 편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뭐란다고요? 조세나 각종 부담금 대상이 아닌 것 뭐요? 대상이 아닌 것은 뭐한다고요?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세금 받아 물짓이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요? 국공유지 이런지는요. 국공지는요. 세금 안 매겨요. 이해갑니까? 그게는요. 그러니까 편지 선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넘어가면 표준지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걸 읽어봤자 이러면 한다고요? 그대로 그냥 인거지역이나 유사지 구하는데 편지는 주로 인거지역 중심이죠. 보면 되고요. 그 뭐 써놨어요? 적정 가격이 있습니까? 뭐라 써놨습니까? 토지의 평가 가액은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같죠? 608페이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되는 가격 이게 적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 뭔 앞에 뭐 했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뭐로요?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죠? 압축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같아져 버렸습니다. 이 말이고요. 그 앞에 얘기했죠. 또 제가 편지 공시가는 왜 사정 보정하지 않습니까? 편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왜 사정 보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번 주인데 뭐 임금비가 빠지니까 임금식 또 시작이다. 임금지 유사지 그거는 지역령 비교 문제다. 금방 이야기했는데 미안합니다.
요거는 이게 바로 이게 시장 가치예요. 뭐요? 가치예요. 그럼 이게 뭐였습니까? 이거는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라니까요. 맞나요? 그럼 이거는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하고 평가한 거예요. 맞나요? 그럼 정상적인 가격이란 말이에요. 뭐요? 그래 안 그래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조건 하에서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정보증이라는 것은 사정보증이 뭐였어요? 이거는요. 요 가격에 뭐요? 요 가격에 가슴 아픈 사정이 있는 거라니까. 맞나요? 가격 가슴 사정이 있는 거야. 그 매수자가 볼 때는 고가 매수일 거고 매도자 볼 때는 뭐요? 저가 양도겠지. 맞나요? 가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가슴 많이 아프지. 그 말이죠. 그 이거는요. 고가나 저가 거래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란 말이에요. 이걸 정상 뭐요? 거래 가격으로 뭐요? 수정하는 게 이게 사정보증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고가나 저가 거래 이 말을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라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정 개입된 거 맞나요? 이 말이에요. 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시 바꿔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몇 프로 싸다, 몇 프로 비싸다 이 자료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정 보증이 불가능하면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사정 보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고가나 저가로 거래된 자료만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만 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고가나 저가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 자체는 바로 사정보증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사정보증이 필요 없이 표준지 공시가에다가 바로 다음이 시점 수정, 그 다음이 지역연 비교, 그 다음 개별연 비교, 그 다음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나요? 표시지 개정, 표시지 개급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지역연 비교, 개별연 비교 되나요?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걸 기준으로 할 때는 요거 기준에서는 뭔다고요? 사정보증이 필요 없다. 뭐요? 잘 봐주셔야 돼요. 이해가나요? 사정보증이 필요 없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해주는 것은 다 사정보증이 필요 없다 보면 돼요. 근데 거래 가격은 개인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가나 저가로 된 거. 거래 사례 비교법이나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는 사정 보증이 필요할 수 있다 말이에요. 필요할 수 있다. 맞나요?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이는 사정 보증이 필요 없다. 이 자체가 시장 가치, 적정 가격이니까. 맞나요? 정상 거래 가격을 구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지만은 정상지 거래가 일주일 경우를 가정하고 구해준 거니까. 맞나요?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밑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뭘 하지 않는다? 사정 보증을 하지 않는다. 되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거 깔면 팍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봐보세요. 딱 박스를 하나 놓고요. 다음 중 공시지가 보세요. 말 보세요. 다음 중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 필요하지 않은 절차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1 해놓고 뭐요? 비교 필지 선정. 맞나요? 들어가죠? 2 시점 수정. 3 사정 보정. 4 지역연 비교. 5 개별연 비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잘 찍어요. 사정 보증이라고. 맞나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가 보면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겠지? 왜 시험은 10월 27일이니까 반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문이 쫙 길어지면서 생각한다고 했어요. 1항, 2항, 3항, 4항 깐단 말이야. 안 그래요? 지문 길어지면서 깔면서요. 한 5항에다가 몇 항에다가? 5항에다가 편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백할 때는 할 때는 뭐 한다고요? 편지 공시지가에 시점 수정, 사정 보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을 뭐요? 하여 뭐요? 대상수에 가리고 구한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맞나요? 깔아버리면. 왜인가 하면은 보통 1인 답은 5항이라고 보면 돼요. 몇 항? 이러면 지문이 길어지겠죠? 길어지면요. 1항, 2항, 3항, 4항 읽으면서요. 마트에 가버려요. 지문이 길거든? 이따가 맞나요? 그런 거예요. 그럼 나중에 뒤에 가면서는요.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혹시험 칠 때 오래 쫙 깔 때 깔면 편지 공시지가 기준 있잖아. 공시지가 기준 때 그것도 먼저 봐요. 지문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할 때 그것도 먼저 봐요. 되나요? 공시기준법이란 공시지가 그것도 먼저 봐요. 나왔을 때 딱 봤을 때 찍었을 때 사정 보정이 있으면 틀린다 보면 돼요. 콜? 그럼 오면 무조건 답은 4항하면 5번이에요. 뭐요? 4항하면 5항이에요. 작년에는 뭘 그런가 하면요. 감가수준 갖고 답을 그렸어요. 감가수죠. 그런데요. 지문이 꽤 길었어요. 1항이 시장가치였다고. 그 시장가치 2조 1 있죠. 2조 1. 2조 1. 그 지문 길잖아요. 길이 안 그려. 딱 시험에 딱 그런단 말이에요. 작년에 시험에. 그럼 보세요. 그대로 그 2조의 1항은요. 그대로 깔아버려요. 지문 한 개 지문 돼서 1분의 1항에다가. 그다음 2항 지문 같은 데 또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뭘 깔는가 하면요. 또 적산법 깔아버려요. 적산법. 되나요? 또 3항에 수익항법 깐단 말이에요. 4항에다가 또 뭘 깐다고요? 용어니까. 좀 긴 거. 어떤 것들요? 거래사례비율 깐단 말이에요. 5항에다 뭘 깐다고요? 5항에다가요. 감가수를 깔아보는 거예요. 그럼 지문이 다 길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개 지문이 한 페이지야 그냥. 그런 게 한 6개 나온단 말이에요. 5개, 6개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안 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5개 나옵니다. 그럼 언어가 우리 특히 민법학은 또 그래요. 그런 게 또 있으면 나와요. 요즘 나옵니다 그거.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민법 같은 제일 좋은 애가 뭐예요? 갑을 병직 노조. 그럼 그런 문제 그 지문이야. 시험 칠 때 갑을만 해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갑을 병직 시험을 풀고 있어. 안 그래요? 나중에 시험 칠 가보세요. 그게 눈에 보이는가? 답을만 해도 헷갈려 죽겠는데 답을 내놓고 해설하면 쉽지. 다 보고 하니까. 근데 막상 시험 나가면요. 갑을 병직 깔리면요. 그 보면서 머리 헷갈려 맛이 가버립니다. 안 그래요? 그럼 그런 건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 나가서는. 되나요? 공부할 때는 봐야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시험 나가서는 그렇게 논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문제예요. 그게.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읽으면서 마트에 가버려요.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감가수익 한번 내보세요. 2조에 12. 2조에 12조. 12조. 그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이런 지문이 5개 나왔다니까 쫙 깔아가지고 그냥. 긴 거 시작이 깠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뺏겨요. 그대로 책에 시문제 보면. 그래가지고 뭐요? 감가수증이란 해가지고 맞나요?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액해야 할 요인. 즉 뭐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액 등 해놓고 그죠? 단가 등 해놓고요. 이를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하여죠. 공제하여 뭘 쓰는가 하면 가산하여 쓴 거야. 가산하여. 장시적 문제야 그거. 가산하여 뭐요? 기운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한 자금을 말한다. 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지금 엄청 길어지죠? 이런 지금 5개라도 생각해 보세요. 왜 1, 2, 3, 4 이따 마차에 가버리지 안 그래요? 아 누가 봐도 한 개 지문 같으면 바로 맞아요. 아 공제지. 맞나요? 빼는 거지. 왜? 제수달 문가 뭐요? 빼기 차감 뭐요? 강간 유객이니까 그게 강수니까 만 알잖아요. 근데 지문 쫙 깔아버리면요 위에서 호이 나가버려요. 지문 길어가지고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나중에 혹시 나오면 나중에 풀어야 돼요. 뭐요? 다 풀고 시험 하면 나중에 풀란 말이에요. 되나요? 그걸 안 하면 실수해요. 바로 풀면은요 가슴이 떨려서 못 풀어요. 왠가 하면요 빨리 풀어야 되잖아. 문제 풀 게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또 풀 게 많잖아요.
야, 이거는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가슴 떨려가지고 빨리 자꾸 이걸 해요. 빨리 이걸 하면 실수해버린단 말이에요. 맞나요? 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 뒤에 풀란 말이에요. 지금 긴 것들은 무조건. 되나요? 풀고. 그래야 차분하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근데 결국 하면요. 안타깝고 합계 그 차이는요. 딱 눈 한 번 깜빡 차이예요. 뭔다고요? 조금 신경 쓰면 맞추면 그냥 합격이고 조금 실수해갖고 몇 개 해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공부하신 분들은요. 차이 많이 안 나요. 꼭 한두 개 차이예요. 몇 개요?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 다 한다니까. 지금 호텔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친다니까. 쳐봐가지고 점수 내면서 하는 거야. 평균으로. 이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딱 맞추는 거예요. 난이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하신 분들은 꼭 한두 개 차이예요. 그래서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한다 보면 돼요. 뭐만? 실수만 안 하면 실수만 한다. 빨리 풀하니까. 이해가죠? 그 차이예요. 이런 오류는 탁 깔면은 내가 볼 때는요. 그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정의의 내용으로 틀린 거 놓으면요. 딱 깔면은 혹시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그것부터 먼저 보세요. 뭐부터 보라고요? 기준법이 나왔을 때 2조에 2조에 9 있죠? 거기에 딱 보면요. 2조에 7하고 8을 비교해 보세요. 2조에 7이 거래사례 비교법, 2조에 8이 임대사례 비교법, 2조에 9가 공시기준법이에요. 맞나요? 그 세 가지가 비교 방식이라니까. 7, 8, 9가 맞나요? 근데 거래사례하고 임대사례에는요.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사정보증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런 사정이 있다니까. 있죠? 근데 공시가기준법에는요. 사정보증이 없어요. 없죠? 바로 취dim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시가기준법에는 뭐가 없다? 사정보증이 없다. 이게 올해 답으로 걸릴 확률이 90% 보면 돼요. 나 꿈속에 이게 답이 보이더라. 꿈꾸니까. 내가 10월 27일 시험 출구 봤거든.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공시가기준법도 지금 현재 비교방식에 포함되어 버렸잖아요. 원래 옛날에 이게 비교방식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여기 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던 거예요. 인전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게 인전에. 포함됐기 때문에 비교방식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기준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공시기준법만큼은 같은 논리인데 뭐 말도 한 게 뭐가 없다? 사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기 좋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맞나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정보증만 빠지는 거예요. 공시기준법에는. 지역령 비교했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사정보증 없다 적어놔요. 아예 2조에 9에다 적어놔요. 사정보증 없다.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에 사정보증 줄 껐고 임대사례 비교법에 사정보증 줄 껐고 공시기준법에 사정보증 없다 적어놓으란 말이에요. 되나요? 나중에 보면서 이제 눈에 보도록 적어놓는 거예요. 자, 볼 때 하면서 보도록.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실제 용도 기준평가가 있어요. 있나요? 옆에다가 실제 용도 기준평가에다가 적어놔요. 뭐 적어놓으라고요? 현황 기준 원칙 적어놔요. 뭐요? 현황 기준 원칙. 이게 이 말이에요. 실제 용도 기준평가 있죠? 608페이지. 608에 2항에 608에 2항에 실제 용도 기준평가 있죠? 여기다가 현황 기준 원칙 적어놔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몇 조 있었어요? 6조. 몇 조요? 감칙 6조 있잖아요. 공통이라니까 이제 이게. 어차피 공시기준법이 포함되어 버렸으니까 감칙에 포함되어 버렸으니까. 맞나요? 이게 6조 그거예요. 기억나죠? 감정평가를 할 때는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맞나요? 근데 제외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불법적 이용 제외, 일시 이용 제외, 하기에 더 사법상 제한 제외. 맞나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거고요. 근데 그걸 또 여기서 쪼개가지고 사항에 적어 놓은 거예요. 어디다가요? 사항에 적어 놨잖아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기준 있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뭔다고요? 그 위에 나지에 사법상 제한은 제외란 말이에요. 2항에 맞나요? 나지 산정에 있죠. 나지에. 그러면 이거는요. 별도로 볼 필요 없고요. 현황 기준 우치만 보면 끝내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현황이 뭐 한다고 여기 보니까요. 일시 유용 제외. 2항에 맞나요? 그 밑에 2항에 뭐 한다고요? 사법상 제한 제외. 맞나요? 맞나요? 3항에 뭐다? 공포상 제한 포함. 그죠? 같은 말이지. 뭐, 깎아놓은 거지. 현황 기준 우치 끝나는 거지. 개발 이유는 별 중요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편지 공식까지 쫙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보세요. 요것만 기적어 놓읍시다. 입에다가. 이 개별 공시지가 뭐요?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한 게 있어요. 뭐요? 이거는 개별 공시기를 기준으로 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개별 공시가는요. 정부가 뭐요? 정부가 민간한테 뭔다고요? 민간한테 받아 먹을 때 받아 먹는 것만 뭔다고요? 받는 것. 받는 것. 하나가 뭐가 있어요? 조세 부과. 뭔다고요? 조세 부과. 조세 부과할 때. 그죠? 그럼 정부가 민간한테 세금은 주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잖아요. 이게 이때 이 말을 갖다 우리가요. 시가 표준액이라 쓰잖아요. 뭐요? 시가 표준액. 네. 항상 표준은 세율 곱하기 전이에요. 뭐요? 세율 곱하잖아요. 그죠? 요게 개별 공시가라는 뜻이었잖아요. 세금 받아 묻는 것. 두 번째, 각종 부담금 받아 묻는 것. 뭐요? 금 부과할 때. 또 세 번째, 정부가 민간한테 뭐요? 국유지 사용료 부과할 때. 뭐요? 국유지 사용료 요 산정할 때. 그 국유지도 민간한테 뭡니까? 임대를 해요. 임대. 이때는 사용료라 불러야 하잖아요. 받아 먹는 거. 이래서 받아 먹는 거죠. 받아 먹는 거죠. 요거는 뭔다고요? 요거는 개별 공시가로 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면 이거 외에는 표준지 공시가로 보면 돼요. 뭐요? 지라 보면 돼요. 현지 공시가로 보면 돼요. 되나요? 그렇게 보면 돼요. 부담금 이런 것들. 여기 어디 있는가 하면은 611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어디요? 6분에 있나요? 쌍가루 6번. 1항과 2항이 다 뭐예요? 과세 부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1항과 2항이 조세 부과잖아요. 과세. 2항이 뭐요? 부담금. 3항이 부담금. 부담금. 있나요? 4항이 뭐요? 국유자서 이런 거 사용료. 있나요? 대부가 사용료. 있나요? 이리 보면 돼요. 이게 다 받아 묻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정부가? 받아 묻는 거죠? 이후에는 다 편집공시에 보면 돼요. 그래서 편집공시에 오지 말고 개별 공시가에 활용을 해야 나요. 되나요? 정부가 민간한테 받아 묻는 거는 개별 공시가로 기준한다. 콜? 받아 묻는 거. 참 외우기 좋죠? 받아 묻는 거. 맞나요? 그럼 보세요. 수용시 보상평가는 뭘 할까요? 수용시 보상평가는 뭘 할까요? 왜? 정부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죠. 그 정부는요, 줄 때는 표준으로 줘요. 받아 먹을 때는 개별로 받아 먹고. 콜? 이해가죠? 그 말이에요. 다시. 자, 되고요. 그 다음 또 한 개 더요. 그럼 결국 개별이 뭐예요? 개별. 그 상의 개별이 뭐예요? 개별이 개별 공시일까요? 뭐요? 혹시 지역이 많이 바뀌는 지역은요, 편지 공시가에다가 개별 공시가를 감정평가서 의뢰하게 돼요. 그건 누구한테, 그는요, 시군구에서 의뢰하는 거예요. 그때도 뭡니까? 편지 공시가를 가지고 개별 공시가 구하면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단 말은 다, 그는요, 개별 공시가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편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 구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 말이에요. 봐도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한 개 편지 공시가에 적용이 있습니까? 적용이 있습니까? 609페이지. 609페이지 제일 위에 있나요? 그 1항에 보세요. 뭐 써놨어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이 있죠. 수용은 편지 공시가입니다. 수용은 주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보는 거 외에는 다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요만 체크면 됩니다. 다음 이제 내갔어요.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편지 누구한테 한다? 결정 공시권자한테 한다. 그래서 이거는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한다요? 공시로부터 언제 한다?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시부터 30일 이내. 그죠? 30일 이내. 공시로부터 30일 이내. 네, 한다. 공시로부터 30일 이내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뭐요? 30일 내에 다시 뭐요? 그 결과를 통지해 줘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이게 오고 가는 30일이에요. 뭐요? 주의할 점은요. 주의할 점은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입니다. 이 신청을 한 날이 아닙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공시를 해요. 뭐요? 공시를 해요. 하죠. 이때부터 뭡니까? 30일. 뭐요? 요까지가 뭐다? 30일 이내니까. 그죠? 이때까지가 뭔다고요? 이의신청 기간이에요. 청 기간이에요. 되나요? 요거 지나서는 안 받아줍니다. 되나요? 이거 홍보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하려면은 공시로부터 30일 이내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지나면 안 받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이제 뭐요? 여기서 또 30일이요. 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얼마예요? 60일이죠. 이내, 그죠? 이내. 그럼 여기서부터는 60일이에요. 뭐요? 그죠? 여기서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0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살 수 있네요. 이 사람이요. 이때 이 신청했어요. 뭐요? 신청을 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30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요? 통보를 해주는 거는 이때 했다 하더라도 이 신청이 만료된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주는 게 아니고 이 신청이 끝난 30일 그때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통보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청했다고 했는데 통보 안 한다고 깝치지 마란 말이에요. 뭔다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안 그러겠어요? 이 신청했는데 왜 통보 안 오는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청 한 날이 아니고 뭐요? 공시 한 날로부터입니다. 일일이 아닙니다. 공시 한 날입니다. 한 날로부터 뭡니까? 30일 이내 하면 되고 이 신청은. 그러면 30일이 끝난 그때부터 다시 3일에 통보해준다 이 말이지. 뭐요? 이 신청 한 날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항상 30일 뭐요? 30일. 다음 개별 공시지가 나왔어요. 그 개별 공시가는 일단 뭐 나왔어요? 그 나와 있잖아요. 첫 줄에 의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앞에 있잖아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개별 공시 구하는 거예요. 맞나요? 뭐 이용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 이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어디 있어요? 시군구 공모한다 해놨죠? 그 뭐 해놨어요? 토지 가격 비준표. 그럼 토지 가격 비준표는 누가 해준다고요? 토지 가격 비준표 누가 작성해준다고요? 국장이 해준 거예요. 그럼 개별 공시가 그 자체를 누가 구한다고요? 시군구에서 구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하고 토지 가격 비준표 이용해서 개별 공시가 구한다 이 말이에요. 콜?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국장은 중앙평가위원회라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라면 개별은 뭐요? 시군구 평가 뭔다고요? 부동평가위원회예요. 되나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국장은 중앙 개별은 뭐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맞나요? 시군구 나오면 돼요. 이것도 또 뭐예요? 이것도 공식 이것도 뭐예요? 제곱미터당이에요? 전체 면적이에요? 제곱미터당 해놨잖아요. 단위 면적당 가격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이게 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맞다. 나머지는요. 재산세 구할 때 면적을 곱하는 거예요. 누가 구한다고요? 이런 지금 공시지가고요. 전체 개별 토지 면적은요. 세무공무에 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시가 표준을 구할 텐다니까 곱한다니까 이따가 면적 곱한다니까 뭐 보고? 토지 대장 보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시가 그 자체는 항상 제곱미터 기준입니다. 표준이든 개별이든. 우리 문제 한번 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20배 이전에 뭐 한다고요? 20배 이전에 부당 박사가 시험을 낼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편집공식을 놓으면요. 전체 면적 가격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다고요? 그 문제 봤죠? 전체 개별 토지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21회 이후로요. 한국 감시 들어가면서요. 가격을 전부 다 문제가 뭐예요? 제곱미터 가격이에요. 뭐예요? 이해갑니까? 그 20회 이후는 이 전문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사들은요. 전체 가격 안 구해줘요. 그래서 제곱미터 가격 구해주지. 뭐 한다고요? 그 시민 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뭣도 모르는 것도 내가지고 막 그런 거고 평가사는 좀 더 뭔가 항상 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이걸 단위 비교법이라고 불러요. 무슨 법? 단위 비교법. 단위 비교법 쓴단 말이에요. 단위 비교법. 이 말이에요. 항상 단위 면적당입니다. 다음 넘어갔어. 그래서 딱 써놨죠. 개별 공시 어떻게 구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비준표 상의 토지 특성별 가격 비율을 곱하고 혹시 만약에 이게 원칙은 인근지역이지만 유사지역을 썼다면 뭔다고요? 그다음에 지역용 비교치도 곱해야 돼요. 또 시점수치도 들어가야 돼요. 뭐요?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다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한 개 참고로.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않는 토지 있습니까? 국가가 돈 받아 물 거 없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뭐요? 보세요. 애우지 말고. 또 애우려고 한다. 개별 공시가 어디서 있다고요? 정부가 민한테 돈 받아 묻는 것만 한다니까. 맞나 안 맞나? 그럼 정부가 민간한테 돈 받아 묻는 게 아닌 것을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은 조세 부과가 아닌 토지, 각종 부담금 부과가 아닌 토지는 할 필요가 없네? 맞나 안 맞나요? 표준지도 받아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편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게요. 편지는 표준지의 개별 공시가는 편지 공시가 쓰면 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요? 표준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 별도로 개별 구할 필요 없잖아요. 표준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바로 편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거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또다시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100이니까. 뭐니까? 토지 가격 비준표도 100이니까. 편지가 100원이라면 편지 그 자체도 100원이니까. 맞나요? 항상 표준으로 산정된 것은 표준 가격을 개별 가격으로 본다. 뭐요?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의 개별 가격은 뭐요? 표준 가격으로 한다.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의 개별 가격은 표준 가격을 한다. 그러면 결국 표준 가격을 바로 뭐요? 개별 가격으로 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해갑니까? 같은 땅이니까, 같은 부동산이니까. 압축했습니다. 보세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로 한다. 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으로 한다. 됐나요? 또 비주거용 뭐요? 비주거용이면 상업용 공업용. 비주거용 뭐요? 표준 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은 표준 부동산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으로 한다. 맞나요? 다 공통입니다. 표준 그 자체의 개별 가격은 표준가를 한다. 그건 마찬가지. 어디에도 표준지 공시지가에도 마찬가지. 편주택 가격에도 마찬가지. 또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에도 마찬가지. 표준자가 붙는 거는 전부 다 그 표준 그 자체의 개별 가격은 표준가를 한다. 콜? 세 개를 같이 다 모아버렸습니다. 요게 답으로 이게 세 번 나온 거예요. 한 번은 편지 공시가가 나왔다가 한 번은 편주택 가격이 나왔다가 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이제 그 밑에 거는 뭐라고 써놨죠? 편지로 선정된 토지는 이 경우 편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맞나요? 그 말이에요. 표준의 가격은 다 개별로 봅니다. 그 밑에 거는 뭐요? 부담금도 아니고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요? 국가가 돈 받아 물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는데 할 필요 없죠. 돈 받아 묻는 것만 개별로 한다며. 받아 물 게 없는데 무슨 개별을 해. 됐나요? 참 오늘 시험 지금 맞출 수 있는 것 같는데 그죠? 자, 이 말이고요. 자꾸 애월 하지 말고 이게 이 뜻이구나. 같이 모아서 보란 말이에요. 어차피 개별은 정부가 민한테 받아 물라고 하는 건데 받아 물거리가 없는 건 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죠? 그 말이에요. 다음 넘어가서
산정 됐고요. 하여튼 산정은 시군구니까 됐고요. 개별 쭉 내려가서 항상 뭐다고요? 됐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항 한번 볼게요. 이항. 그 산정에 이항이 있습니까? 이항. 산정의 이항. 610페이지. 시장, 구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의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인다고 인정하는 하나는 뭐다? 인근지역. 인근지역. 둘 이상 하면 유사지역까지. 하나 하면 뭐다? 인근지역을 이용할 때. 둘 이상 하면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이용할 때, 유사지역을 이용할 때. 왜? 유사지역을 다시 인근지역 바꿔줘야 되니까. 맞나요? 이게 지역용 비교라는 거예요. 뭐요? 그 지역용 비교는 결국 유사지역의 비교를 써버리면은 다시 인근지역 바꿔줘야 되니까. 맞나요? 그 말 두 개 비교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하여 또 뭘 한다고요? 토지 가격 비주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단 말입니다. 맞나요? 그 말이에요. 다음 쭉 됐고요. 개별 공식은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왜?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니까 재산세. 그러면은 개별 공시가를 제외한 것들은 다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언제까지요? 개별 공시가를 제외한 것들은 다 4월 30일까지. 합병에는 놔두시고요. 공일 이후에 합병 있나요? 놔두시고. 이게 사실은 이그 공시 기준 이후에 뭐요? 분할 합병 있죠. 그 610페이지에 이 항에 공시 기준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있습니까? 요게 재작년 9월에 신설된 거예요. 이쪽 바뀐 거예요. 아직 개정된 거예요. 수정된 거예요. 수정된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뭐 분할 합병이 생기면 왜? 공실 생기면 이는 뭔다?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월 30일까지 하면 돼요. 되나요? 근데 7월 1일부터 뭐요? 12월 30일까지 바뀐 경우는 다음 연도예요. 다음 연도 1일 기준 해갖고 다음 연도 5월 30일 결정 공시하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요게 신설된 거예요. 뭐 된다고요? 신설. 된 거예요. 여기부터 신설 적어놔요. 신설. 그럼 뭐 개별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 누구한테 하면 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똑같죠? 30일 이내. 30일 이내. 이 3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 이 누가 해야 됩니까? 시장 30일 이내. 개별 공시가 정정 놔두시고 앞에 제가 개별 활용을 했고 그죠?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뭐 참고로 좀 여기에 적어 놓은 거고 뭐 별게는 없고요. 별게는 없고 별게는 없고 그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있나요? 주택. 주택은 단독하고 크게 공동주택 나눠지는 거예요. 뭐요? 단독과 공동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눕니다. 단독주택에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있는 거예요. 왜? 항상 표준은 개별을 구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뭐요? 뭐는? 표준은 개별을 구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그럼 개별이 없는 곳에는 표준도 없고 표준이 없는 곳에는 개별이 없어요. 콜? 좀 이따 보겠지만 자, 항상 표준은 언제? 항상 국장이 1월 1일. 언제요? 1월 1일. 표준은 1월 1일. 똑같고요. 내려가서 넘기고
쭉 넘겨버리고요. 다 이 시제 누구한테 한다? 됐고 개별은 쭉 됐고 넘어가면 이제 또 뭐 있어요? 공동주택 가격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가격 찾았어요? 공동주택은 뭐 한다기는 공동주택 이거는요 한국감정원에서 만다기 전수조사예요. 있나요? 왜 그런가 하면요 공동주택은요 대지사유권이 포함돼 버려요. 뭐요? 뭐 포함된다고요? 대지사유권 때문에 참 계산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는요 공동주택만큼은요 국장이 한국감정시켜갖고 다 해줘요. 전부 다 한 개만 다 해줘요. 그럼 예를 들면 표준은요 인근지역 내에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만 해줘요. 뭐요? 인근지역 내에 한 개만 해준단 말이에요. 표준은. 그럼 나머지 개별은요 시군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과 집합은 뭐요? 공동과 집합 건물 비주거용 집합 있잖아요. 그거는요 대지사유권에 끼어요. 그 때문에 땅값을 포함한 건물값을요 해주는 거예요. 일괄평가 해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래가지고요 아파트 같으면은 한 호마다 전부 다 해줘요. 일일이 다. 단독은 그것도 한 개만 해주는데 아파트는요 땅값을 포함한 건물 가격으로 다 해줘요. 지금 한 경기마다. 그래서 공동과 집합은 별도로 뭐가 없다? 표준이 없어요. 콜? 왜 다 해주니까 전부 다. 한 개 다 해주니까. 전수조사.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과 집합에는 뭐가 없다? 표준이 없다. 표준과 개별 구분이 없다. 되나요? 공동주택과 비주거용 주거용 집합 부동산은 표준이 없다. 뭐 없다? 없다. 즉 표준과 개별의 구분이 없다. 그 표준이 없으면 개별도 없는 거예요. 항상 표준이 있는 곳에 개별이 있는 거예요. 되나요? 왜? 표준을 가지고 개별을 구하니까. 왜 그렇다고요? 이는요 전수조사를 해줘요. 뭐 한다고요? 일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개 한 개마다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름도 말하는 있는 요 공동 요것도요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뭐요? 집합 건물 다 뭐다? 이 사이 포함되는 거예요. 공동도 집합이에요. 집합 건물. 그 민법 공부할 때 뭐요? 집합 건물 공부하죠. 그 장 공동주택이잖아요. 그 이거는 뭐 낀다 이거는요 대지 사용을 끼는 거예요. 뭐요? 그게 있는 거예요. 땅은 함께 쓴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건물은 각각 소유권이 있고, 있잖아요? 이는 사실 건물의 전용 면적에 비례해서 대지사유권은 안분돼 버리잖아요. 맞나요? 일체성이니까. 뭐니까? 건물과 대지사유권은 분리하게 팔 수 없습니다. 일체성이니까. 콜? 같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일괄 평가예요. 대표적인 게 일괄. 그래서 우리 앞에 뭐요? 앞에 몇 조에? 몇 조에? 16조에 16조에 일괄평가 있었잖아요. 집합부동산 있었죠. 건물의 부분과 대지사유권 오잖아요. 일괄이잖아요. 그때 거래세례비교법이란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거래세례비교법이에요. 뭐요? 이해갑니까? 그거예요. 그거 해놨잖아요. 일괄. 집합건물 나와있죠? 그거잖아 말이에요. 다음. 됐고요. 자, 넘어가고. 이런 거는 그 문제는 뭐예요? 아니, 확인해서 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옳은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의 이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30일 이내. 맞나요? 여하튼 모든 이의신청은 다 30일 이내예요. 뭐요? 공시부터 30일 이내. 모든 이의신청은 표준이든 개별이든 공동집합이든 뭔다고요? 모든 이의신청은 뭐요? 공시로부터 30일 이내. 언제부터? 공시일 몇 자? 세 자. 공자에 동을 붙이면 30일. 뭐? 공시일이 3이잖아. 공자 밑에 동을 붙으니까 3 붙이면 30일 이내. 콜? 원래 공법이 원래 3자를 좋아해요. 뭔다고요? 30일. 원래 공법은 3자를 좋아해요. 3자.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그 탄원성을 행자부가 아니고요. 누구다? 예? 행정자치부 장관. 여기 검증받아도 돼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중앙이에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라니까. 뭔다고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라니까.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다음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된 표준. 미쳤다 그죠? 공동에는 표준이 없다니까. 단독주택이겠지. 뭐요? 단독주택 중이겠지. 공동과 집합에는 표준이 없다. 공동과 집합에는 표준이 없다. 장, 이게 대지 살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거든. 전수조사. 맞나요? 한 개만 다 해주는데 또 무슨 그럽니까? 그죠? 틀렸고. 시군구 구청장은 합병이 생겼죠? 그죠? 에이, 이거는요, 달라지죠? 이게 신설된 걸 했죠? 1월 1일부터인가 6월 1일부터인가 달라졌죠? 근데 항상 이는 7월 1일은 원래 없어요. 뭐 없다고요? 없어요. 다음 내려가서 또 보세요. 공동주택 나왔죠? 이는 과세. 뭐요? 과세 맞아요. 그래서 과세로 쓰이는 게 개별 공동집합이에요. 뭐요? 개별 공동집합 있는 것만 시가 표준액이에요. 뭐요? 그러니까 표준은 과세가 아니에요. 그 표준이 없는 것만 시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이 없는 것만.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꼽혀지는 것. 요거는 개별의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돼. 그 개별이란 말은 한 개 하면 다 해주는 거라고. 그럼 공동과 집합은 한 개 하면 다 해주는 거니까 개별 성질이 있는 거죠. 전수조사니까 한 개 한 개마다가 다가 개별이지 안 그래요? 공동집합 개별이 세 개라. 공동집합 개별은 시가 표준된다고. 뭔다고요? 표준은 한 필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표준 한 필지죠. 그거는 개별을 구하기 위한 기준이지. 그건 시가 표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공동집합은 뭐요? 과세 산정이 돼요. 되나요? 하면 될 수 있다. 답은 5번. 주택 나왔고요. 넘어가 이제 뭐야? 비주거용. 뭐요? 비주거용. 비주거용 뭐겠습니까? 공장이나 상가. 요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이 있고,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이 있고, 그럼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기 위한 기준이겠지. 맞나요? 비주거용 개별이 시가 표준액이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이 있거든요. 그럼 대지 살고 있는 상가 이런 거예요. 되나요? 그거는 개별이 없습니다. 왜? 그것도 전수조사니까. 맞나요? 그 여하튼 비주거용 표준과 비주거용 집합은 누가 구해준다고요? 누가 해준다고요? 국장이 해줘요. 비주거용 개별만 시장 구수 구청장이에요.
똑같아요. 이 신청은 만다고요? 30일 이내. 맞나요? 다 똑같아요. 또 다시 뭡니까? 보고하는 것은 그때부터 말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개별 공시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뭔다고요?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해야 돼요. 그럼 표준식 공시 뭐요? 개별 공시지가만 5월 31일까지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쭉 똑같은 거예요. 할 거 몇 개 안 되죠? 할 거 몇 개 안 되죠? 똑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여기까지 갖다 봤으니까 한번 압축 정리하고 하면 되겠죠? 봤으니까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